IT를 보는 세상 이슈 수다. 이 시간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최근에 수요일 이 작가들의 배틀에서 트렌드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봤는데 AI는 트렌드를 이해하면서 따라하기가 참 어려운 분야예요. 매일매일 진화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드리면 좀 민망하지만 저는 거의 매일 AI 트렌드 보고 공부하잖아요. 네. 저도 벅차요. 일반 분들은 어떠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에서 거의 지금 제가 이런 표현하고 싶은데 거의 다 숨 참고 거의 전력 질주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전 세계 IT를 하는 데들이 다 이 AI에 돈이 몰리니까 네.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계속 똑같은 시점부터 달리기를 시작을 했다고 전 보거든요. 예.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AI라는 게 우리한테 좀 많이 이슈가 된 거는 이제 2016년에 알파고가 있었을 때였는데 오히려 이제 최근에 가장 또 이슈가 됐던 건 챗GPT 등장하고 나서잖아요. 네. 챗GPT가 2022년 11월 30일에 등장을 했는데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지라고 이제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년 차가 된 거잖아요. 2023년, 2024년. 그래서 2년 동안 정말 모두 다 숨 참고 열심히 달리기를 해서 네. 저 역시 계속 숨 참고 달리기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건강이 조금 해칠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늘 안테나를 세우고 계시는 거죠 지금.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진짜 따라가기가 어려워서 네. 열심히 공부하고 따라가고는 있습니다. 예. 자, 지난해에 이어서 김덕진 소장께서 AI 트렌드서를 집필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는 계속 보는데도 너무 힘든데 네네. 일반인 분들이나 아니면 특히나 이제 AI에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분들한테 어떻게 좀 도움을 드릴까 하다가 뭐 제가 뭐 잘하는 건 특별히 없지만 그냥 조금 쉽게 설명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네. 이제 작년에 AI 2024 트렌드 활용백과라는 책을 냈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가지고 올해도 그러면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네. 한번 또 이렇게 좀 좋은 책을 만들어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예. 해서 또 400페이지 넘게 꾹꾹 담아서 AI 2025 트렌드 활용백과라고 또 이제 네, 네. 책을 하나 냈습니다. IT, AI 소식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주시는 2025년 AI 트렌드. 네. 이 궁금한데 트렌드가 궁금한데 네. 먼저 2025년 AI 트렌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기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새로운 변화의 시작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느냐? 네. AI가 지금 우리가 챗GPT 보고 되게 놀랐었잖아요. 근데 내년에 또 챗GPT만큼이나 아니면은 아예 우리가 말하는 컴퓨터라는 게 예전에 도스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네네. 기억하세요? 네네. 네. 뭐 지금은 우리가 이제 아주 뭐 편하게 쓰고 있지만 도스라고 했었던 걸 쓸 때는 되게 검은 화면에 뭔가 여러 개 막 명령어를 치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윈도우라는 환경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마우스로 클릭하고 막 움직이고 막 이랬던 변화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쉽게 뭘 쓸 수 있게 됐는데 거의 도스에서 윈도우로 바뀌는 수준 이런 수준의 큰 변화가 내년에 이제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네. 것들이 이미 예상되는 움직임들이 있어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라고 네. 좀 이제 좀 부제를 좀 잡아봤습니다. 네. 이 책의 구성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책이 일단 이걸 보고 어떤 분이 벽돌이다, 백과사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벽돌은 뭐고 백과사전은 뭘까요? 벽돌처럼 두껍다. 두껍다고. 그래가지고 네. 네, 실제로 이제 좀 담다 보니까 한 400페이지가 옆에서 넘어버렸어요. 꽂았군요. 네, 그래서 네. 한 459페이지네요. 에필로그까지. 저 한번 줘보시겠어요? 네, 네. 어유 두껍긴 하네요. 와. 네. 트렌드 앤 활용 백과군요. 네. 네. 근데 그렇게 이제 두껍게 낸 이유가 네. 아무래도 이 AI라는 게 좀 이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뭐 되게 예. 많은데 근데 그래서 나는 어떻게 쓰지? 아니면 난 어떻게 하지? 라고 할 때 그래도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책을 크게 두 가지 챕터로 나눴는데요. 맨 처음에는 이제 2025년에 좀 예상되는 AI 트렌드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트렌드 키워드 10가지를 좀 뽑아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뒤쪽 절반 이상은 실제로 이 그 AI 도구들이 정말 많아요, 요즘에. 네. 그 AI 도구들 한 50개 정도를
직접 어떻게 쓸 수 있고 화면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올 컬러로 다 넣었어요. 도구. 네.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 코너에서도 이제 저희가 얘기할 때 MC께서 자기도 많이 써봤다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긁지 않으면 PPT로 만들어주는 네네. 뭐 이런 것도 그거만 있었고. 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그 외 음악 만들어주는 저희에서 뭐 여기서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 막상 내가 처음에 하려고 그러면은 잘 어려우시잖아요. 근데 옛날에 보면 컴퓨터 초창기에 나왔을 때 우리가 컴퓨터에서 뭐 예를 들면은 파워포인트 쓰는 법, 앱 사용법 이런 것들 네. 직접 컬러로 돼 있는 거 보고 따라 막 하시면 잘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도구를 한 50개 정도를 이제 컬러로 넣었어요. 예, 그래서 예. 직접 보시고 따라해 보셔도 되고 그냥 음. 보시기만 해도 이런 도구들이 있으니까 네. 이 중에서 내가 골라서 보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약간 카탈로그처럼 예, 아니면은 예. 이제 좀 따라해 보실 수 있게 넣다 보니까 좀 책이 두꺼워졌다고 말씀드릴 수 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챕터로 내가 좀 AI의 전반에 대한 걸 알고 싶다라는 분들은 AI 트렌드 분야를 예. 좀 집중해서 보시고 뒤쪽에 이제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도구들이 보고 쉽게 뭘 쓸 수 있지라고 하면은 요 뒤쪽에 뭐 예를 들면은 글쓰기, 그림 그리기, 영상 만들기, 일알기 이럴 때 쓸 수 있는 도구들이 쭉 있거든요. 네, 네. 그거를 골라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란 말을 많이 우리가 이제 이 시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근데 내 얘기는 아니다. 내 영역은 아니다. 이렇게 멀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저만 해도 뭐 아까 PPT만 한번 해봤고 일상에서 이거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나 참 막막한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고 생각보다 내가 AI 많이 쓰고 있구나라는 것들 아마 느끼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요즘에 여행 갈 때 되게 많이 쓰시는 것 중에 하나가 번역해 주는 것들 그거 많이 앱들 하죠.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다 AI죠. 근데 그렇죠. 네. 그 AI들이 요즘에는 여행 가 써봤습니다. 그쵸. 좋더라고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요즘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사진을 이제 찍으면 네. 실제 사진 속에 있는 외국어를 한국어로 바꿔주는 이런 예. 것들도 되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이제 별도의 앱으로만 됐는데 요즘에는 이게 스마트폰에 탑재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네네. 뭐 우리나라의 최신 폰들 이런 거 사면 인터넷 연결 없이도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많이 쓰시는 거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아시면 좋은 게 우리가 회의록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정리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예. 요즘 20대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회의록을 네. 자기가 작성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회의할 때 그냥 녹음기 켜놓습니다. 그럼 녹음을 하잖아요. 네. 녹음 파일을 이런 AI 도구한테 그냥 올리면 지가 알아서 내용을 요약 네. 정리하는군요. 네 그것도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는 그냥 텍스트를 그대로 받아 적어줬거든요. 근데 받아 적어주는 걸 떠나서 그거를 회의록 형태로 요약도 해주고요. 예, 예. 심지어 그 내용에서 제가 역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막내 사원한테 우리가 이런 거 회의록 작성시키잖아요. 네네. 작성시켰던 이유가 원래 이 회의록을 요약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서 이 막내 배우라는 사원이 얘기죠. 배우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 막내 사원의 역할까지 AI한테 시킬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녹음을 해놓고 요약을 해서 한 페이지로 했는데 거기에다가 야 이런 내용 나왔을 때 무슨 얘기했어? 그러면 역으로 막내 사원 얘기하듯이 AI가 내 그 맥락에서는 어떤 부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관련 자료도 찾아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제 제가 자료 찾아줘. 그러면 이 부장님이 하신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걸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예. 네, 이런 것들이 뭐 네이버에서 나오는 클로바 노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검색하는 퍼플렉시티라든지 이런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되게 필요한 건 마치 앱스토어가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처음 쓸 때 생각해 보시면 앱들이 정말 많이 나와고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필요한 지식이 뭘까요? 그럴 때 앱이 뭔가 있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네. 뭔지만 알면 네. 우리가 검색해서 깔아보고 써보면 그렇죠.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쓴 이유가 그겁니다. 뭐냐면 AI 도구가 계속 쏟아지거든요. 수백 개, 수천 개가 쏟아지는데 네네네. 쓰는 건 생각보다 쉬워요. 예. 그런데 우리가 뭐가 있지? 라는 걸 아직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뭐가 있지? 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면 오히려 써보시는 분들이 금방 쓰시겠구나. 이게 마치 앱도 처음에는 네. 우리가 SNS 앱 같은 경우에 처음에 어떻게 쓸지 몰라서 심지어 메시지 보내는 방법도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예. 근데 한두 개 써보시다 보면 나머지 되게 쉽죠. 예. 금방 쓰죠. 주소 같은 것도 도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PPT 만드는데 네. 뭐 감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것도 도구라고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감마가 이제 제가 2024 책에서 트렌드 활용백과에서 예.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해 주신 도구 중에 하나고요. 예. 또 이런 감마 같은 도구가 요즘에는 이제 파워포인트,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포인트 안에 네. 자체적으로 탑재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럼 이제 별도의 앱 서비스가 아니라 PPT 안에서도 얘한테 그려달라고 하면 이제 그려주는 게 초기에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아직까지는 잘 못 그려줘요. 그래서 그런 도구들을 비교하거나 볼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어떤 분야에서 써야 되지라는 걸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AI 도구 중에 요즘 되게 잘해주는 게 내가 글을 쓰고 싶은 거나 보고서를 쓰고 싶거나 네. 아니면은 편지를 쓰고 싶다라고 할 때 어떤 내용 주고 그 내용을 너가 한 2페이지로 써봐. 이런 거 되게 잘해요. 예, 예. 그리고 또 뭘 잘하느냐 형식에 맞춰서 넣어주는 거 잘합니다. 예.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보고서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제가 보고서를 쓰면 어떤 내용을 보고서에 맞게 양도 만들어야 되지만 분량에 맞게 어떤 그 말투 같은 걸 바꿔야 되잖아요. 예, 뭐 예. 개조식을 쓴다든지 아니면 표에 넣는다든지 요즘엔 이런 걸 도와주는 AI 도구들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노바 AI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한글 우리가 쓰는 것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그 옆에 AI로 만들기 버튼 누르면 제가 쓴 글을 짧게도 만들어주고 길게도 네. 만들어주고 형태도 바꿔주고 표에도 넣어주고 막 그래요. 그럼 이런 것들 한두 개만 알고 있으면 실제로 네. 일할 때 되게 도움이 되겠죠. 참 유익할 것 같아요. 네네. 그 도구를 소개해 주신단 말씀. 네네 맞습니다. 트렌드 2에서 인터페이스 혁명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실제로 이제 제가 트렌드 1과 트렌드 2가 있는데 트렌드 1과 2 얘기가 이제 트렌드를 제가 이제 10가지를 좀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1하고 2예요. 그래서 네. 2번 얘기도 좀 드리고 1번에 대한 얘기도 제가 못 드려서 좀 드리면 일단 2번 인터페이스 혁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네.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전엔 컴퓨터를 도스라는 환경에 썼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마도 이제 그때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때 컴퓨터 학원에 간다라고 하면은 깜깜한 그 어떤 화면에 네. 깜빡깜빡하고 뭔가 명령어. 그랬어요. 네. 참 오래된 그렇죠. 그래서 얘기죠. GW 예. 베이징 막 이런 거 하고 그러면 거기다가 뭐 파일 불러오려면 로드 막 이렇게 네, 써가지고 하고 세이브 하고 또 복잡했어요. 그때. 복사한다 그러면 카피점 뭐 co 뭐 이렇게 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떤 게 되게 자랑이었냐면 그런 명령어로 외우는 게 되게 자랑이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 폴더를 복사할 때 카피점 뭐 co 이렇게 쓰면 어떤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친구야 폴더 복사를 할 때 카피를 쓰는 게 뭐냐 X 카피라는 걸 써야 예, 예. 한 번에 폴더가 복사가 돼 이랬거든요. 예. 그랬는데 이제 윈도우라고 하는 어떤 환경으로 넘어오고 나서는 우리가 그런 명령어 안 외우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메뉴 이렇게 누르죠. 메뉴 누르면 네네. 뭔가 실행이 되는데 냉정하게 말하면 그게 됐던 이유는 그 뒷단에 누군가가 프로그래밍을 다 해놨기 때문이잖아요. 네네. 개발하는 사람들이 다 해놔서 저희는 버튼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챗 GPT 같은 생성형 AI가 바로 작년까지는 도스 같은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제가 막 그런 거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이창진 아나운서가 뭐 예를 들면은 실제로 뭐 AI가 이창진 아나운서에서 목소리로 막 얘기를 하거나, 네. 그죠? 아니면은 뭘 직접 해달라고, 들려주셨죠. 그렇죠? 뭘 네. 해달라고 하면 글을 써주고 막 시를 써주고 막 그랬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그때 기억을 해보시면 제가 그냥 시를 써달라고 안 하고 시를 써줘 하면서 되게 구구절절히 막 예. 구체적으로 막 서너 주제도 줄씩 정해주시고 얘기하고 제목, 네. 주제도 하고 제목도 했잖아요. 네. 그런 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마치 도스 시절에 명령어를 내가 한 10줄 써야 그래야 실행됐던 거랑 비슷하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냐면 내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걸 못 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명령어를 아까 제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시를 써라라고 할 때 한 10줄 정도 명령어를 쓰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해줘야 시를 제대로 썼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올해의 변화, 이제 올해 2024년인데 2024년 한 8, 9월 뭐 이제 후반기부터 이제 실제 변화들이 도스가 윈도우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명령어를 길게 안 써도 버튼 누르면 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예. 예. 그럼 그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것들을 비서 혹은 에이전트라고도 표현을 네,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비서들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제가 시를 쓰려면 시를 써줘 하면서 이렇게 길게 해서 네다섯 줄 썼던 걸 예를 들면 시 쓰는 메뉴가 있는 거예요. 네. 아니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또 그 공공의 문서를 쓸 때는 이렇게 서술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개조식 형태로 해서 뭐뭐 씀, 뭐뭐 이렇게 해서 딱딱딱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실제로 우리가 뭐냐면 책에 있는 한 20페이지 넘는 걸 뭐뭐 씀, 뭐뭐 음으로 정리를 하려면 사람이 정리해도 오래 걸리는데 이거를 챗GPT 같은 애들한테 시키려면 걔한테 명령을 반 페이지 이상 줘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개조식이 뭔지를 몰라요. 예, 그럼 예. 개조식이 뭔지도 설명을 해줘야 되고 어떤 느낌으로 써야 되는지를 다 설명을 해줘야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거를 버튼으로 하는 서비스들이 생겼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 개조식 비서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적용된 서비스가 저희 책에도 있는데 웍스 AI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예. 거기 들어가면 비서가 한 20가지 정도 메뉴가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개조식 비서라는 걸 눌러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어떤 내용을 정리해 드릴까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예를 들면 신문 기사 같은 걸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네. 그럼 신문 기사가 서술식으로 길게 돼 있잖아요. 실행 누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개조식 우리가 쓰는 보고서의 형태로 한 정리하는군요. 20초 안에 네.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결국에는 그렇게 정리해 주는 걸 원하는 거지 그 정리하기 위한 단계를 아는 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이 1년 사이에 되게 빨리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 이게 왜 바뀌었느냐 생각을 해보면 기존에 우리가 그 이제 이 아까 말씀 도스가 윈도우로 바뀔 때는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네. 실제로 한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빨리 바뀌는 이유는 되게 심플합니다. 그 시절을 겪었던 사람, 그러니까 도스가 윈도우로 바뀌고 윈도우가 스마트폰의 이런 형태로 바뀌는 그 시절을 겪었던 사람들이 아직 기업에서 현업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네. 기업에 오히려 임원진이 되신 거예요. 그럼 이제 그분들 관점에서 지금 이런 AI가 도스 같았는데 아 얘가 좀 있으면 윈도우처럼 바뀌겠구나 라고 하는 변화를 아실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되게 빠르게 이런 것들이 원래 한 10년 정도에 일어날 일이 1, 2년 사이에 일어나고 있고요. 예. 그 변화의 포인트는 결국에는 도스라는 거를 쓸 때는 컴퓨터를 잘하는 학원에서 배운 사람만 썼잖아요. 네. 윈도우로 되니까 우리가 공부 안 하고도 그냥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예. 비슷하게 이 AI도 내년부터는 더 많은 사용자가 생길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우리가 이게 그냥 AI라는 거야? 아니면 그냥 메뉴 누르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수준으로 AI가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 스며들 수 있다. 네. 그럼 이제 우리는 굳이 AI라는 걸 별도의 기술로 생각 안 하고 그냥 메뉴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처럼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네. 이런 변화가 이제 인터페이스의 혁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AI의 놀라운 발전과 진화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어렵다, 선뜻 도전해보기 어렵다는 저를 비롯한 청취자분들께 추천해주실 만한 2025년 AI 트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AI 트렌드 중에 이렇게 되게 쉽게 변할 거예요라는 트렌드 하나랑 그리고 이제 이렇게 쓰시면 지금 당장 쓰실 수 있어요라는 게 있는데 일단 지금 당장 쓰실 수 있어요라는 얘기를 하면 실제 트렌드 중에 제가 이제 3번으로 넣었던 건데 검색 AI, 검색의 일상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검색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구글 검색이나 뭐 네이버 검색. 그런데 기존에 검색하실 때 내가 궁금한 게 딱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오늘 밤 일라디오를 진행을 누가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네. 하면 그거를 검색 엔진에 문장 형태로 그대로 넣으세요? 아니죠. 단어만 그렇죠. 넣죠. 단어만 넣죠. 네. 왜 단어만 넣을까요, 우리가? 귀찮으니까. 귀찮으니까, 그죠? 그런 것도 있지만 번거로우니까. 문장을 넣으면 네. 검색 엔진이 그 문장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장을 그러네.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를 넣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단어가 들어간 걸 기존 검색 엔진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단어가 들어간 것 중에 사람들이 많이 누른 걸 그냥 가져와요. 그렇다고 답을 주진 않죠. 네. 자기가 눌러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생성형 AI 같은 거, 챗GPT 같은 녀석은요, 그냥 우리가 물어봤잖아요. 그럼 얘가 대답을 아까처럼 뭐 오늘 밤 일라디오 진행은 누구야 이런 걸 물어보면 얘가 그때도 우리가 한번 해봤지만 답변을 실제로 얘가 써주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었죠. 네. 써주긴 하는데 얘가 맞는 얘기를 쓰기도 하고 틀린 얘기를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오늘 밤 일라디오 뭐 진행이 누구야 그랬더니 전에 진행하시는 분 막 이렇게 그러게. 이야기가 나오고 예, 막 예. 그랬었잖아요. 예. 그런 게 이제 AI가 갖는 환각 현상이라는 거예요. 환각 네, 현상이 환각. 우리가 이제 뭔가 약이 취한 것처럼. 그래서 예. 자기가 맞는 얘기를 하는지 틀린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데 항상 자신감이 넘쳐서 자기 머릿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야 이걸 쓰면 얘가 맞는 얘기랑 틀린 얘기를 섞어서 하는데 쓸 수 있어 없어라는 게 걱정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이제 해결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 그게 아까 말씀드린 AI 검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됐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AI 검색이라는 게 그럼 뭘 예. 것 같으세요? AI를 검색한단 말인가요? 그 두 개가 합쳐진 거니까 예. 일반 검색이라는 거를 예. AI가 이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챗GPT 같은 애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궁금한 내용이 있잖아요. 네. 그럼 궁금한 내용을 제가 검색 엔진에 물어볼 때는 제 머릿속에서 오늘 밤 일라디오 진행이 누구지라는 걸 직접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거를 검색 엔진에서 찾으려면 이런 단어로 물어보면 되겠구나 해서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일라디오 오늘 밤 이렇게 치거나 아니면 일라디오 뭐 오늘 밤 일라디오 진행자. 진행 이렇게 치잖아요. 네. 일단 그거를 챗GPT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냥 AI한테 궁금한 거를 그냥 사람한테 물어보듯이 막 물어봐요. 예. 물어보면 그거를 갖고 얘가 제가 대신 인터넷 검색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은 단어를 여러 가지로 검색을 해요. 거기까지는 사람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AI가 뭘 해주냐면 그 검색 결과들을 원래 저희가 다 눌러보고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네. AI가 그걸 저 대신에 아주 빠르게 다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그 내용을 요약을 해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특정 도구가 되게 복잡한 걸 물어봐도 네. 저 대신에 검색을 한 결과를 요약을 해서 주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눌러보지 않고도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얘가 제가 이 사이트 보고 왔어요. 이 사이트 보고 왔어요라는 출처를 남겨줘요. 그럼 그걸 누르게 되면 아 얘가 한 말이 맞구나 라는 걸 사람이 검증할 수 있죠. 네, 그 말씀이군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일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퍼플렉시티나 젠스파크 이런 앱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이제 서비스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이제 인터넷 검색하는 행동 자체를 바꾸고 정보를 찾을 때 되게 쉬운 겁니다. 예. 제가 이 얘기 드린 이유가 실은 제가 요즘에 라디오 대본 쓸 때 이런 도구 되게 많이 써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검색을 다 해서 다 눌러봤어야 됐는데 네. 이걸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으면 얘가 요약을 해서 주는 거예요. 네, 그럼 그 내용을 보고 제가 검증만 하면 되니까 예. 정보 찾을 때 되게 좋다. 이런 얘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챗 GPT를 사용한 분들 중에는 자칫 음. 검색 과정에서 내 전문적인 지식 데이터 같은 거를 뺏기고 이게 도용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충분히 걱정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AI는 계속적으로 학습 데이터를 만들고 있고 그런 면에서 내 거 가져가면 어떻게? 라는 것들이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개인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챗 GPT를 실제로 쓰시는 분들에게 좀 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건데 챗 GPT 메뉴에 설정에 들어가면 어떤 게 있냐면 데이터 제어라는 기능이 있어요. 예, 예. 데이터 제어라는 기능에 들어가면 여기에 모든 사용자 대상 모델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거든요. 그 메뉴가 말이 좋아서 모델 개선이지 정확하게 말하면 너가 만든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AI 똑똑하게 쓸 때 쓸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걸 꺼주시면 돼요. 어허. 그래서 개선을 꺼주면 실제로 내 데이터를 뺏기지 않을 수 있다. 예, 근데 예. 궁극적으로는 아예 기업용 데이터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별도의 어떤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주는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기능들도 책에는 좀 소개가 돼 있습니다. 네. 그 AI를 통한 창작 활동 이게 지금 완벽한 창작인지 모방의 재구성인지 이런 회의적인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실제로 내년에 되게 중요한 화두가 될 거예요. 예. 지금은 우리가 말하는 개인정보나 어떤 저작권에 대해서 기술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네네. 그거에 대해서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아마 내년에는 그게 되게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법적이거나 비즈니스 기회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저작권에 관련된 논란들 네, 계속 네. 일어날 거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빅테크 기업들이 내 창작권을 오히려 돈 주고 사주는 그러니까 네, 마치 네. 유튜브가 생기니까 내가 창작 음악 올려도 돈 벌 수 있게 됐잖아요. 네, 네. 그런 쪽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슈 수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